업격을 높이고 광주를 쇄신한 향약. 필문 이선재 선생은 조선 왕조 들어서서 중앙에서의 활동뿐만 아니라 광주 지역사회에서의 여러 모습을 살펴보아도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 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조선 양반 사회에 있어서 이 필문 이선재 선생이 걸은 길은 그 이후에 사회가 어떤 식으로 가야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한 어떤 좌표를 설정했다고 보아도 무리가 아닐 것 같습니다. 먼저 그 세종 당시 상황을 보면 세종은 결국 조선 건국 이후에 여러 가지 정치적 상황들 속에서 이제 왕조의 안정과 조선 왕조의 국가적인 품격을 정비하는 일들을 하여야 했습니다. 그래서 당시는 이 백성들과 관련된 여러 실용적인 학문, 실용적인 정책들이 많이 연구되고 또 실현되었던 시점입니다. 집현전 학사로 활동했던 필문 이선재 선생 역시 다양한 학문과 여러 가지 견해의 실용성들을 반영하면서 관료 생활을 했던 분입니다. 그런데 이 필문 이선재 선생에 있어서 광주와 관련돼서 중요한 일들이 발생을 합니다. 세종대 광주 목사였던 신보환을 노홍준이 구타한 사건이 발생합니다. 사건의 개요에 대해서는 말씀드리지 않겠지만 결국 광주목의 지방관이었던 목사를 구타하는 사건은 광주의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했고 결국 광주목을 무진군으로 강등시키는 일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이 당시에 목과 군의 차이는 단순히 행정 명칭의 차이가 아니라 읍격의 차이인 것이고 결국 읍격의 차이는 그 공동체에 사는 사람들에 대한 여러 가지 재정적인 그리고 사회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변화를 줄 수밖에 없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상징적인 의미도 있지만 읍격이 낮아진다는 것은 그만큼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수치스러운 일이었던 것입니다. 결국 20여 년 동안 20년은 못했지만 이제 광주목이 무진군으로 바뀐 뒤에 다시 목으로 승격하려는 노력들이 있었지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선재 선생을 중심으로 해서 다시 광주목으로 복권해달라는 청이 받아들여져서 20년 만에 광주목으로 다시 격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광주목으로 격상을 함으로써 역시 이 전라도 지역에서 광주의 읍격이 제자리를 차지하고 높아지는 이런 현상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단순히 광주목의 승격이 아니라 원래 복귀, 원상 복귀가 문제가 아니라 이 원상 복귀된 광주목의 사회적 질서를 다시 확립하고 이제 조선 왕조가 생각하는 지방 통치 체제 속에서의 어떠한 면들을 잘 공적으로 이끌어 가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서 이제 필문 이선재 선생은 광주 향약이라는 것을 실시하게 됩니다. 이 광주 향약의 실시는 그 이전에 김문발 선생에 의해서 양과동 동략 등으로 이어지는 것인데 실제로 광주 향약에서는 좀 더 다른 측면들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즉 광주가 이제 목에서 군으로 내려앉은 뒤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이 중앙사회 그리고 지역사회에 있어서의 어떤 수치감 이런 것들을 회복하고 이제 다시
이 광주 목으로서의 위상을 갖기 위해서는 광주의 사회적 질서의 확립이 필요했던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광주의 당시 이 지도층이라고 할 수 있는 양반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나름대로 광주 사회가 어떠한 부분에서 기여해야 되고 광주 사회가 어떻게 유지되어 갔으면 좋겠나 하는 것들을 향약 속에 담게 됩니다. 물론 향약은 이 중국의 성리학에 기반을 두고 실시된 것이지만 필문 이선재 선생이 만든 향약에는 그러한 부분도 녹아 있지만 광주 사회에 나름대로 필요한 부분도 녹아 있습니다. 즉 광주라는 게 이제 공적인 영역에 있어서 지방관이 있고 그 옆에 또 광주의 토 세력과 광주의 향리들이 있고 또 광주의 양반 출신 전직 관료 출신들이 있을 겁니다. 자, 그런데 그와 같은 공적인 영역에 있어서의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 광주의 토나 향리들이 이 수령에 대해서 수령의 권한을 침해하거나 아니면 일반 농민들의 어떤 부분들을 침해하는 이런 행위들을 방지하고 결국 광주가 수령과 그리고 양반들과 더불어서 그리고 그 밑에 있는 백성과 함께 모두어서 사회적 질서를 유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이런 공동체를 생각했던 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오늘날의 공동체 개념과는 다르지만 결국 성리학의 바탕을 둔 사회적 질서가 단순히 양반에게만 우선되는 게 아니라 같이 살아가는 백성들에게까지 그리고 약자에게까지 그것들이 포용되고 거기에 정책적인 그리고 배려 이런 것들이 같이 갈 수 있는 부분들이 그 광주 향약 속에는 담아져 있었다고 보여집니다. 그런 점에서 이 필문 이선재 선생은 단순히 학문적으로 성리학적인 측면에서만 접근할 게 아니라 당시대 백성들을 위하는 민본 사상의 개념 속에서 그것들을 어떻게 실현해 나가고 지역사회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나 하는 것들에 대해서 많은 고심을 했던 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한 고심들이 결국 광주 향약으로 이어졌고 그 광주 향약의 정신이 그 이후에 살인들에게 고스란히 이어졌던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특히 이제 필문 이선재 선생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광주 목의 복원과 더불어서 이제 광주의 희경루라는 것을 다시 세우는데 그 희경루를 세우면서 광주 목이 가지고 있는 행정적 어떤 정체성도 같이 확보하고자 했던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결국 필문 이선재 선생이 이 광주에 대해서 꿈꾸다는 건 행정적인 사회적 질서와 그리고 여기에 사는 각 개인들의 공동체에 입각한 배려에 의한 질서 이걸 동시에 같이 꾀하고자 했던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결국 조선 건국 들어서 이 사회가 변하고 지역사회의 여러 체제가 변하지만 그 변한 체제 속에서 결국 이 광주 목에 살고 있는 여러 집단의 사람들이 조화롭게 살 수 있는 방법을 나름대로 고심했고 그러한 것들을 광주 향약으로 내놓게 되었던 게 아닌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필문 이선재 선생의 그 학문적인 그리고 사회에 대한 이런 여러 견해들을 그 후손들도 고스란히 이제 물려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 후손들 가운데 과거의 급제자도 많이 나오게 되고 이제 광주에 있어서는 가장 번성하고 어떻게 보면 존경받는 가문으로서 자리를 하게 됩니다. 특히 그 후손들 가운데 이제 이발을 비롯한 여러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이 대부분 보면은 이 사회가 가지고 있는 물론 중앙에서 활동하지만 이 지역사회가 가지고 있는 공동체의 부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게 되고 그러한 부분들은 결국 이제 중앙관료로 진출하지만 지역과 연계돼서 지역사회의 삶의 모습들을 살펴보고자 하는 노력으로 나타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 후손들은 이제 광주에 여러 가지 영향을 미쳐버린 즉 호남에 영향을 미쳤다고 봐야 되겠죠. 호남에 영향을 미쳐버린 기축옥사와 관련된 불행한 일들이 있었고 그 평가도 엇갈리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그분들이 생각했던 그리고 그분들이
내놓았던 학문적 견해들을 보면은 단순히 정정의 문제를 떠나서 그분들의 그러한 생각과 그러한 활동들이 광주 이 지역 속에 조금씩 결합돼서 광주라는 정신을 만들어냈고, 광주라는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 부분 분들이 결합해서 우리한테 훌륭한 유산을 남겨놓은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